자, 2023년 5월 20일 문제입니다. 23번. 5월 20일 23번 문제.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때, 자, 그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밑줄 쳐보세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높지 않더라도 요 문장이 틀렸네요. 회수 가능성이 높거나 높아야 됩니다. 높고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일단은 회수 가능성이 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높지 않더라도가 아니라 높아야 된다. 그리고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면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한다.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식시가가라고 그랬죠, 그쵸? 근데 뭐예요? 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맞아? 식시가가라고 그랬잖아.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의 식별. 두 번째 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의 식별. 그죠? 두 번째가 의무의 식별. 식식. 그 다음에 가가. 첫 번째 가는 뭐라고 그랬죠? 거래 가격의 산정.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 가격의 배분. 마지막이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수익을 인식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식식가가만 외워도 답은 나오는 거지, 그치? 이번 틀렸어요. 자,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 밑줄 쳐봐요.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 이거 가장 대표인 게 뭐라고 그랬죠?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그랬죠? 부가세 예수금. 여러분, 거래 가격을 산정을 할 때 부가세도 들어가야 돼? 아니죠, 그쵸? 부가세는 누가 걷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세무서가 걷어야 될 걸 내가 대신해서 받아서 갖다 납부해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래 가격 산정을 할 때는 부가세는 제외되어야 되겠죠? 포함되어야 하며가 아니라 제외되어야 하며 변동대가, 비현금대값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틀린 문장 뭐라고요? 포함되어야 하며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외되어야 하며. 4번. 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서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즉 고객이 자산을 통지할 때 수익을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고객한테 재화나 용역을 이전을 했고 그 고객이 자산을 통지할 수 있으면 수익을 인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4번이고요. 24번. 상품을 할부 판매하였다. 할부금 매년 말에 200만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하나, 둘, 셋. 200만원씩. 이때도 200만원, 이때도 200만원, 이때도 200만원. 토탈 얼마 받는 거지? 600만원 받는 거죠, 그쵸? 근데 이 600만원에 과연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잠깐만 구해도 보세요. 장기할부 판매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다를 거 아니지. 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합이 600만원인데 600만원의 현재 가치는 600이 안 되겠지, 그치? 어떻게? 마지막 거 곱하기 뭐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연금 현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매년 동일한 금액일 때는 200, 200 매년 동일한 금액일 때는 마지막 거 곱하기 연금 현가를 해주시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데 친절하게도 연금 현가가 나온 게 아니라 현재 가치가 나와 있어요. 480만 3,6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80만 3,600원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일단 분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여기 봐요. 이걸 통해서 분기를 보여드리면 1월 1일 분기에는 차변의 장기 외상 매출금 차변의 장기 외상 매출금 600만원 대변에는 매출이 얼마냐면 매출이 480만 3,600원이에요. 매출이 480만 3,600원이고 얘가 현재 가치고 얘가 미래 가치죠, 그쵸? 다시 한번 현재 가치고 얘가 뭐예요? 미래 가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차이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바로 뭐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란 말 쓰는 거예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얼마 나오냐면 119만 6,400원이 나오겠네요. 우리 물건 할부로 사면 무이자 아니에요 라고 하잖아, 그치? 이자의 개념이 이자. 그래서 1월 1일 분기에는 차변 장기 외상 매출금 600, 해변의 매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래서 여기 봐.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익을 계산을 할 때 일단은 매출이 얼마냐면 480만 3,600원이 됩니다. 480만 3,600원이고 원가는 안 나왔으니까 매출 총익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점점점 이자 수익이 들어갈 거고요. 이자 수익이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는 장기 외상 매출금 밑에 제가 분계를 통해서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또 따로 있겠죠? 분계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고 매출은 얼마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매출과 이자 수익을 합친 거 이렇게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총 수익은 얼마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많아. 이자 수익을 물을 때도 있고 매출을 물을 때도 있고 총 수익을 물을 때도 있단 말이야. 매출 총익을 물을 때도 있고요. 원가가 주어지고 뭐가 주어져? 원가가 주어지고. 자, 이제 장기 외상 매출금 600만 원에서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119만 6,400원이에요. 얘를 빼주시면은 장부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장부가액이 480만 3,6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200만 원에 곱하기 연금원 가면 현재 가치. 근데 현재 가치가 주어졌죠? 여기서 답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답은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갖고 분개를 하면 200은 장기 외상 매출금이야. 현재 가치가 매출이 되는 거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표현하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 밑에 이자 수익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되고 이거 지금 1월 1일 날짜예요. 1월 1일 날짜. 재무상태표에서는 장기 외상 매출금 600 밑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들어가서 장부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얘가 1월 1일이었으면 자 잠깐만 보세요. 12월 30일까지는 할 줄 알아야지. 일단 얼마 받아야 돼? 200만 원 받아야지. 여러분 여기 봐. 200만 원 받아야죠. 차면에 보통예금 200. 잠깐만 여기 설명 마저 들어. 정리할 시간 줄 거야. 차면에 보통예금 200. 대변에는 장기 외상 매출금이 여기 봐요. 장기 외상 매출금이 200. 그리고 나서 지금 200만 원 받았죠? 2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없어지면 돼요. 차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없애주고 이자 수익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이자가 붙어있는 거니까 금액은 자 6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을까요? 12% 이자율은 12% 그 유효이자율이에요. 곱하기 이것도 이론에서 나온다. 유효이자율 12% 곱해주시면 돼요. 자 480만 3,600원 곱하기 12% 하면 이자 수익이 나올 거야. 얼마 나오니? 빨리 계산해봐. 57만 6,439원. 57만 6,439원. 여기도 57만 6,439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자 수익이 57만 6,439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제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가요. 얘는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장기 외상 매출금이 이제 얼마만 남을까요? 400만 원만 남죠. 200만 원 받았잖아. 400만 원만 남는 거야.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여기에서 이만큼이 없어졌지. 빼봐. 남은 게 얼마인가? 여기에서 이만큼 빼주면 돼요. 그 남은 금액이 나올 거야. 119만 6,400원 마이너스 57만 6,430원 하면 얼마? 61만 9,961원. 여기서 얘를 빼주시면 338만 039원 이렇게 나오겠네.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12%에서 또 이자 수익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제에서의 답은 일단은 뭘 물었습니까? 이자 수익을 계산하는 물었지, 그치?
첫 번째 연도가 아니라 두 번째 연도네, 그치? 그 여기 잠깐만 그거 해줘봐요. 두 번째 연도는 얘 곱하기 또 몇 프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12%. 그치? 해봐. 얘 곱하기 12% 하면 이자 수익 나오잖아. 40만 5,612원쯤 나올 거야. 3380-039 곱하기 0.12. 그러면 40만 5,604원. 40만 5,612원. 뭐 얼추 비슷하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을 벌었으니까. 자, 이 전체적인 개념이 있어야 그 표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게 엄청나게 많아요. 매출이 얼마니? 그치?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얼마니? 요거 물을 수 있죠? 두 개 합쳐서 총 수익은 얼마니? 물을 수 있죠? 장부가액은 얼마니? 이것도 물을 수 있죠? 지금 시험 문제는 요거 곱하기 12%한 거잖아. 그치? 이거 곱하기 12%한 거란 말이에요. 이자 수익을 물었으니까. 이 전체적인 게 얘가 가야지 그 삼각표를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칠판부터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걸 삼각표라는 말을 쓰는데 삼각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요. 2001년도에 여러분 2001년도 1월 1일에 할부대금 회수액은 당연히 없죠. 팔았으니까 이때 이자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 유효이자율이 12%인데 이때는 1월 1일가 존재하지 않죠. 원금은 매출 채권 원금 회수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원금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잔고 금액이 얼마? 4803 660? 아까 내가 잘못 썼었나? 아까 내가 4803 660이라고 썼었니? 60원 빼줬었어. 그치? 600원이라고 썼지? 미안해요. 잘 안 보였어. 4803 어쨌든 뭐 끝을 정리 하는 방법만 알면 되지 뭐. 660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아까 내가 600원으로 했다며 그치?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났었나봐. 자 어쨌든 여기 봐요. 2001년 12월 31일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200만원을 받았죠. 맞아? 200만원 받고 이때도 여기 봐. 2002년도에도 얼마 받기로 했다고 그랬어? 200. 2003년도에도 얼마 받기로 했다고 그랬어? 200만원 받기로 했단 말이야. 그치? 매년 말 여기 봐. 삼각표 만드는 방법이에요. 매년 말 200만원씩 받아요. 이 중에는 이자가 있고 원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과연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냐라는 얘기 아까 분계를 통해서 보여준 거고요. 이번에는 이거 곱하기 12% 해봐요. 4803660 곱하기 12% 그러면은 576439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579439 맞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잠시만 200에서 얘를 떼주면 나머지가 원금이 되는 거예요. 원금은 142만 561원 이렇게 나오네요. 원금이 거기 그렇게 나와있죠. 142만 142만 뭐야 57만 6천. 576인가? 네. 내가 또 잘못 썼죠. 57만 6천 3230원이지. 네. 1423561 그럼 1423561 이렇게 되는 거고 매년 말 200만원씩 받는 것 중에 이자가 이만큼이고 나머지가 원금이라는 얘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매년 말 얼마씩 받는다고 그랬어? 200만원씩. 그 중에는 이자가 12% 이만큼이 이자고 여기서 이거 빼준 나머지가 원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장부가액에서 원금을 빼줘야지. 원금을 빼주면은 나머지 금액이 나올 거예요. 얼마 나오니? 장부가액에서 1423561을 빼주면 얼마? 338만 99원입니다. 338만 099원 이렇게 나오죠. 됐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200만원 받지? 이 수익 이자가 얼마 있냐라는 얘기야. 이거 곱하기 몇 퍼센트? 12%를 내주시면 돼요. 해봐. 40만 5,611원입니다. 11원 이렇게. 그럼 원금은 선생님 봐. 아주 설명 이것도 여기 봐. 원금은 200만원씩이 이만큼이 이자라고 그랬지 그치? 원금은 얼마가 되냐면 159만 4,389원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얼마 남느냐면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얘가 나오겠지 그치? 얼마 나와 장부가액은?
얼마? 178만 5,710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또 얘 곱하기 몇 퍼센트? 12% 하면 이자가 나오지. 자, 얼마 나오는 계산해봐. 21만 4,285원입니다. 21만 4천 285원. 5원? 네. 그 여기에서 얘 빼준 게 원금이지. 그럼 얼마? 178만 5천 715원. 끝수정리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끝수정리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얘가 제로 이렇게 털리는 거라고. 끝수정리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나잖아, 그치? 이게 삼각형 만드는 방법이야.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런 시험 문제 푸는데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막, 그치? 부계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만 그릴 줄 알면 돼. 지금 이 문제는 몇 년도 걸 물었어요, 여러분들? 2002년도에 이자 지금 물었으니까 40만 5,611원이 답이 되는 거고. 그치? 자, 한 번만 다시 갈게. 얘 곱하기 얘가 이자라고. 그럼 200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 회수액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또 원금이 잔액이 나오겠지. 얘 곱하기 12%가 이자가 나오고 200에서 얘 빼주면 얘가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자, 요거 잘 마무리를 해놓으시면 돼. 빼주면 원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것도 표도 잘 그려놓으세요. 25번. 주식회사 3일은 건설 계약에 대해서 발생 원가에 기초해서 진행률을 산정하고 있다. 2001년도 계약 금액 3만 원의 빌딩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1년도 말 현재 진행률은 25%, 추정 총 계약 원가는 15,000원이며 2002년도 말 누적 공사 진행률은 60%, 총 추정 계약 원가는 16,000원일 때 2002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단기 계약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공식이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쓰고서 봐요. 계약 수익 마이너스 계약 원가는 계약 이익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요때 첫 번째는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뭐라고 그랬지요? 총 예정 원가. 총 예정 원가.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 진행률이 되는 거라고 그랬고, 그치? 두 번째는 누적 원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총 예정 원가는 얘는 누적 진행률이 되는 거예요. 누적 진행률. 자, 첫 번째는 총 계약 원가가 얼마래요? 15,000원이면 진행률이 몇 퍼센트? 25%. 여러분 여기 봐요. 얘가 15,000원이고요. 얘가 25%예요. 곱해봐. 그러면 발생 원가 나오겠지? 15,000원 곱하기 25% 해보세요. 얼마 나오니? 3,750원입니다. 3,750원. 이렇게 나오죠. 얘 나누기 얘가 얘지.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는 얘잖아. 자, 두 번째는 누적 진행률이 몇 프로래요? 60%래. 그치? 얘는 얼마래요? 16,000원이래. 그죠? 맞니? 그럼 여기 잠깐만 16,000원 곱하기 60% 하면 6일은 6, 6, 30, 9,600원 나오지? 맞아? 누적 원가가. 그럼 이때는 3,750원이고요. 3,750원 플러스 얘가 얼마는 얘기예요? 9,600원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누적된 거니까. 그럼 얘는 얼마 나와? 5,850원? 5,850원. 이렇게 계산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 그냥 대입해서 응용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야. 일단 26번까지 볼게요. 건설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어려운 것을 물었습니다. 계약 수익은 수령할 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번이 맞아요. 수령할 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계약 원가에는 직접 원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도 들어갈까요? 간접 원가도 들어갑니다.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는 수주비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고객한테 청구할 수 없는데 회사 자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냥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상되는 하자보수 원가는 계약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하자보수비도 계약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칠판 메모. 자, 그 다음 문제 27번? 그치? 27번 문제 보시면 2001년도 말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2001년도 말에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을 물었어요. 퇴직용 운용자산의 공정가치 금액. 그러면 1월 1일 기초 사회적립자산이 얼마 있습니까? 200만 원 있죠. 200만 원에다가 요번에 불입한 게 80만 원 있어요. 플러스 불입액. 불입액의 의미는 입금을 했다는 얘기죠. 집어넣어준 금액. 불입액이 얼마 있어요? 80만 원. 80만 원.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봐봐. 기초의 공정가치가 200에다가 요번에 불입한 게 얼마 있으니까 80만 원 있으니까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은 28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기대되는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기대되는 수익이 얼마 있습니까? 20만 원 있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실제 수익이 얼마밖에 안 됐어요? 15만 원밖에 안 됐죠? 그러면 줄어들었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재측정 요소가 5만 원이 생겼네요. 5만 원이 생겼어요.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재측정 요소예요.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치?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재측정 요소가 5만 원이고 퇴직금 지급한 게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 퇴직금 지급한 게 30만 원 있어요. 퇴직금 지급액 마이너스 해줘야죠. 퇴직금 지급액 30만 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는 하면 얘가 2001년 12월 31일에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계산이 되는 거야. 300에서 200에서 더해주면 300에서 이거 35만 원 빼주니까 265만 원 나오네요. 265만 원.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자,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준 게 여러분이 봐요. 이렇게 계산한 게 뭐가 되느냐면 실제 수익이 되는 거야. 실제 수익 15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봐. 이 문제에서는 실제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200에서 80만 원 불입한 거 더해주고 얘를 계산할 필요 없이 실제 수익 더해주고 퇴직금 지급액을 빼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안 나온다고요. 얘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래야 되잖아, 그치? 얘 계산한 게 뭐라고요? 실제 수익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정확한 공식이에요. 아니 이 문제 갖고 기타 포괄손익은 얼마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 다시 한번 27번 문제 갖고 뭐를 물을 수도 있다고요? 기타 포괄손익은 얼마냐? 얼마가 답이야 그러면? 5만 원이 답이지 얘가. 재측정 요소가 뭐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타 포괄손익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해설처럼 답을 내어주면 다음 문제에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봐요. 기초자산에서 불이백도 해주고 기대수익도 해주시고 그죠? 재측정 요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얘가 실제 수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재측정 요소가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요. 줄어들었잖아. 얘가 마이너스지. 퇴직금 지급에 빼주시면 되고 어쨌든 시험 문제가 여기서 공정가치를 물었으니까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재측정 요소를 물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28번 문제 먼저 볼게요. 다음 중 주식 기준 보상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주식 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식 보상 기준 현금 결제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식 결제형이라는 얘기예요. 주식 결제형. 행사 가격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면 당연히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가득 기간 중 각 회계 기간에 인식한 주식 보상 비용은 당기 말에 인식한 누적 보상 원가에서 전기말까지 인식한 누적 보상 원가를 차감해서 계산한다. 혹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날까요? 제가 그냥 막 써볼게요. 첫 번째 1차전도 때 종업원 10명한테 만약에 100개를 부여를 했다. 그러면 1000개가 나오죠.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가 만약에 100원이라고 하면 1000개 곱하기 100원 하면 10만원이죠. 120원이라고 할게요. 120원 계산하기 편하게 120원이다 라고 하면 12만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숫자대로 막 쓰는 거야. 우리 회사 종업원이 10명이야. 주식매수 선택권을 100개 부여했어요. 그럼 몇 개가 나와? 1000개.
부엘 현재 공정가치. 우리 주식결제액은 부엘 현재 공정가치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엘 현재 공정가치가 120원이야. 곱해주니까 얼마 나오지? 12만원. 그럼 곱하기 3년 동안 부엘을 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근무를 해라. 3분의 1. 얼마 나오죠? 4만원. 이렇게.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주식 보상 비용 4만원. 대변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이 4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2차년도 때는 똑같아요. 여기 봐요. 2차년도 때는 12만원. 다 똑같아요. 변동이 없어요. 12만원 곱하기 이제 3차년도보다 몇 차년도가 됐어? 2차년도가 됐잖아. 근데 앞에서 인식한 게 얼마 있어요? 4만원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얼마? 4만원. 이렇게 인식한다고요. 퇴사자가 없으면 매년 똑같이 인식이 되는 거야. 지금 그 동그라미 2번 문장이 이거야, 이거. 동그라미 2번 문장이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기간 중에서 가득기간 중 각 회계 기간에 인식할 주식보상 비용은 단기말 인식할 누적보상원가예요. 얘가 12만원 곱하기 3분의 2가 누적보상원가. 여기 봐. 12만원 곱하기 3분의 2 하면 8만원이 누적보상원가란 말이에요. 8만원에서 전기말에 인식한 거 있지, 그치? 4만원 빼서 인식하는 거. 종업원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보상원가는 부엘 이후 지분가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여기 잠깐만요.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로 했지 그 이유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로만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4번 문제 보시면 주식 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만 크게 들으세요. 10명한테 100개를 부여해서 1000개. 근데 한 명이 퇴사를 했어. 그럼 몇 명 거만 하면 돼? 9명 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한 명 걸 갖다가 환입한다? 비용 처리한 걸 갖다가 환입, 수익 처리한다? 아니라고 그냥 내비두는 거라고요. 그래서 환입하지 않는다고요. 주식 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인식한 보상원가를 환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환입하지 않는다고요. 환입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한 명이 때려쳤어.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 몇 명이 때려쳤다고? 그러면 몇 명이 되니? 9명 곱하기 100개 하면 몇 개가 되니? 900개. 900개 곱하기 120원. 900개 곱하기 120원 하면은 9 98, 108,000원이죠? 108,000원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환입 같은 거 절대 하지 않는다고요. 4번에 틀렸습니다. 자, 29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관련된 회계 처리를 가장 올바르게 수행한 회계 담당자는 누구인가? 나 어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계산하면서 유동 비동을 구분하라 밤새 한숨도 못 잤어. 그지? 비동, 유동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 뭘로 다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비유동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틀렸어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미래가치지만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박태리가 맞아요. 자, 이 대리는 뭐가 틀렸을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뭐라고 했어요? 발생 시점이 아니라 소멸 시점. 한계 세율이 아니라 평균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평균 세율. 소멸 시점에 평균 세율을 적용한다. 소멸 시점에 평균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틀렸고, 김대리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초과와 같은 일시적 차이를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치? 영구적 차이는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랬고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30번. 법인세 비용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30번. 자, 여러분 일단 여기 봐요. 분계. 차변에 법인세 비용. 차변에 법인세 비용. 대변에 미지급 세금.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거부터 써놓고서 보시면 돼요. 과세 표준이 얼마라고 나와 있니? 400에서 잘 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400이죠. 맞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400인데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가 60만원 플러스고요. 일시적 차이가 90만원 플러스. 그래서 400에서 60만원 플러스 90만원 플러스 하니까 과세 표준이 550만원 나온 거고 550만원 곱하기 25% 해볼래? 550만원 곱하기 25%면 137만 5천원? 맞아요? 137만 5천원이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밑에 추가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 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가정하고요.
2002년, 2003년, 2004년에 걸쳐 30만 원씩 소멸한다. 근데 세율이 몇 퍼센트로 똑같다고 나와 있어요? 30%로 똑같다고 나와 있지? 그럼 고민할 거 하나도 없다. 일시적 차이가 여기 잠깐만 이거만 따지면 돼. 일시적 차이만 따지면 돼요. 일시적 차이가 지금 현재 얼마예요? 90이지. 얘들아 지금 현재 플러스 90이지. 그러면 얘가 미래에는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지. 부호가 바뀐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가지 말자고 일시적 차이만 고려를 하면 돼. 지금 현재 플러스 90은 미래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90이에요. 그럼 미래의 마이너스면 미래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니까 미래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걸 뭐라고 하지?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세율은 몇 퍼센트래요 여러분들? 30%래요. 그치? 맞니? 3구는 27만 원이 이연법인세 자산이에요. 그럼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지 나오죠? 27만 원 빼니까 110만 5천 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여기 봐요. 한 번만 다시. 자, 일단 분계를 차면은 법인세 비용 대면에 미지급세 생각하라고 그랬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미지급세.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지 말고 일시적 차이만 보라고요. 일시적 차이가 지금 플러스면 미래에는 일시적 차이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럼 미래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마이너스면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자산. 얘 곱하기 평균 세율 몇 프로? 30%. 27만 원. 법인세 비용 나오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나머지 금액 110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